네? 몇 개? 몇 개 못 들었어요. 몇 개? 아니요, 얘기하세요. 몇 개? 8개. 8개. 또 다른 의견? 7개. 7개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실수를 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에서 오면이 모두 8개군요.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 직선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A라 한다. 그러면요, 우선 직선 AB를 표시하세요. 자, 직선 AB는 얘지. 맞아요? 자,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라 그랬어? 시작! 한 점, 평행, 꼬인 위치. 예, 요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요. 예,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다. 얘는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 와우, 얘도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네. 얘도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얘도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얘도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저 노랭이와 얘도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평행한 경우를 찾아봅니다. 이 녀석과 평행한 녀석은 얘밖에 없겠지. 딱 보기에도. 맞아요? 그래서 얘가 평행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야? 꼬인 위치에 있겠구나지? 그래도 확인사 사람에서 얘는 정말 꼬인 위치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예, 요 노랭이하고 위치 봤을 때 꼬인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 노랭이하고 봤을 때 꼬인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얘 노랭이랑 봤을 때 꼬인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빨간색들로 표시가 됐고 평행은 파란색들로 표시가 됐고 나머지 것들이 꼬인 위치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부 꼬인 위치 맞네. 꼬인 위치는 하나, 둘, 셋, 4개. A는 4개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CFD와 C, A, B, C, C, F, D. 예, 이 평면이네요. 그쵸? 자, 요 평면과 평행한 직선의 개수라고 나왔죠. 이제 뭐와 뭐의 관계야?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작! 한 점, 평행, 포함. 맞습니까? 요 3가지 관계가 있는데 나보고 평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나는 우선 한 점부터 표현을 해볼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 요 녀석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개수는 얘 한 점에서 만나겠다. 쫙 연장했을 때 얘도 한 점에서 만나겠다. 얘도 한 점에서 만나겠다. 얘도 한 점에서 만나겠다. 얘도 한 점에서 만나겠다. 맞죠? 예. 자, 그리고 요 녀석과 평행한 녀석은요. 요 선분과 평행한 파란색 평행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평행. 요 선분과 평행한 선분 얘죠. 맞나요? 요 선분과 평행한 선분 얘죠. 맞나요? 요 선분과 평행한 선분 얘죠. 맞나요? 예. 그러고 보니까 나 요 뒤에 안 적었네. 얘는 무슨 색깔 돼야 돼? 한 빨간색,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선분들은 전부 뭐야?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이처럼 정확하게 뭐가 한 점이고 평행이고 포함인지 일일이 다 찾아서 표시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내가 딱 평행만 뽑아가지고 할래 이러고서 막 뽑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알겠죠? 자, 그러므로 몇 개 되겠습니까? 3개. 그래서 2개 더하면 7개.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론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잡을지 표현하고 요 녀석을 일일이 다 표현하고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야 실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평행, 수직 등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 직육면체를 그린다. 직선과 평면의 평행, 수직 등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 직육면체를 그린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이론 문제를 풀 때 직육면체를 그려서 푸냐면요. 직육면체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거 빨리 그리는 능력도 능력입니다. 자, 이 직육면체 안에는 직선과 평면의 한 점, 평행, 포함한다. 다 들어있지. 맞아요? 평면과 점을 놓고 평면과 직선을 놓았을 때 한 점, 평행, 포함한다. 다 들어있어요. 또한 평면과 평면의 한 직선, 평행하다. 다 들어있죠? 네. 한 직선, 평행하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육면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면 손쉽게 풀 수 있다요.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 문제 위에 화살표 빼서 한마디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직선과 면을 일일이 확인 후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 가능한 모든 직선과 면을 일일이 확인 후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 가능한 모든 직선과 면을 일일이 확인 후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 자, 그러면 우리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번, 2번 두 개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공간에서 직선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는 여기에 뭐예요? 직선과 직선의 평행 관계, 직선과 직선의 수직 관계, 3번까지 해줘야겠다. 여기에 보면 직선과 평면의 평행, 뭐 이런 관계들이 나와 있지. 요런 유형의 문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100% 나는 문제를 풀 때 뭐를 그려놓고 푸는 습관을 들인다? 직육면체. 그래서 선생님은 직육면체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L과 M이 평행해? 그럼 나는 얘를 L이라고 할게. 얘 평행하니까 얘를 M이라고 할게. 자, 그런데 이 M하고 N이 또 어떠하대요? 평행하대요. 그래서 M과 N이 또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또 그려줬어요. 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지? 그려놨을 때 L과 N은 서로 평행이다 라고 나왔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얘는 당연히 맞네. 틀린 경우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네. 오야. 이렇게 풉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직육면체를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L과 M이 수직이래요. 그래, L 여기 있다 쳐. 그리고 M이 수직이면 그래, 요게 이렇게 M이 이렇게 수직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N이 수직이래요. 이때 L과 N은 평행이다 라고 나왔지. 물론 N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공간이다 보니 N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경우를 다 따져줘야 돼. 가능한 경우로. 되도록이면 무슨 경우 위주로? 틀린 경우 위주로. 왜? 하나라도 틀리면 X니까. 맞아요? 나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거 맞잖아. 다른 경우 없을까? 이렇게 그려도 직각이네. 수직이네. 그러면 이때 L과 N은 서로 꼬인 관계네요. 꼬인 위치죠? 그러므로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항상 되도록이면 안 되는 경우, 틀린 경우가 없는지 검토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야.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찾는 게 목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또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요 옆에다 그릴게요. 여러분은 그 옆에다 그리세요. 문제 옆에 직육면체를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직선 M과 알파가 평행해. 그래, 여기 M이 있다 치자. 그리고
알파가 여기에 있다 치자. 예, 됐어요. 이제 평행하죠? 자, 요번엔 M과 베타가 평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M과 베타를 해주는데 얘가 묻기를 이때 알파 베타는 평행하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베타를 물론 이거 진육면체 막 두 개로 연장해서 위쪽에 있어. 어머 알파 베타 평행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직선 M에 대해서 베타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어 없어? 있지. 분명 요 베타라는 명과 이 M은 서로 평행한 거 맞나요? 맞죠. 하지만 이때 알파와 베타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관계는 한 직선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틀린 거 위주로 찾아내서 OX를 푸셔야 돼요.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십시오. 일치하는 것도 평행이에요. 네? 일치하는 것도 평행이에요.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일치랑 직선이랑 직선이 일치하는. 여기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일치라는 건 없어요. 네. 다 되셨습니까? 같이 해봐도 되나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파, 베타하고 그렇구나. 그래. 요 녀석 알파로 하자. 서로 수직이니까 요 녀석을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가 수직이면 알파와 감마는 평행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평행이 아닌 경우가 있을까 봤더니 이 뒤에 선생님이 감마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베타 감마는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알파하고 감마가 평행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직선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틀렸어요. 됐나요? 자, 5번. 직선 L. 그래, 여기에 직선 L 있다 쳐. 그런데 얘가 알파라는 평면과 수직으로 만난다니까 알파를 이쪽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겠지? 확장시키면 수직으로 만나고 있죠.
그리고 m이라는 녀석도 알파의 수직이다요. 그래서 m이라는 녀석 수직은 뭐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하지. 어떤 경우건 L과 M은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평행밖에 안 나옵니다. 5 되겠습니다. 6번 L과 알파가 수직이고 그래 나 L 얘로 잡을 거야. 얘가 알파라고 할 거야. 그리고 L과 베타가 수직이면 UL과 베타가 수직이랍니다. 그럼 또 수직이면 서로 다른 면이니까 얘밖에 없죠? 얘 베타 이렇게 잡았을 때 알파 베타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맞네요. 얘밖에 없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 그래 나 얘를 알파라 할 거야. 수직이랬으니까 여기 세워져 있는 얘를 베타라고 할 거야. 자, 또 알파와 감마가 수직이면 베타와 감마는 평행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 감마가 가면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감마가 와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때 평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얘는 틀렸어 라고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L과 알파가 평행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M과 알파도 평행이다 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M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만족하지만 이 알파에 대해서 얘도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때 L과 M은 평행이다라는 이 주장은 틀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틀린 거 없는지 위주로 살피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7페이지. 예, 문제 한번 우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개념 정리하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7개예요. 자, 이런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좀 풀어볼래요? 그래요. 좀만 시간 더 드릴게요. 아무도 선생님을 안 보고 막 풀고 있어. 같이 풀어볼까요? 자, 평면에 의해서 분할되는 공간 분할 개수 구하기. 평면을 가지고 공간을 분할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유리하냐면 교선을 그린 후에 평면을 그려본다 라고 개념을 채워 넣으세요. 교선을 그린 후에 평면을 그려본다. 교선을 그린 후에 평면을 그려본다. 자, 교점, 공통된 점처럼 교선, 예, 두 개의 평면에 공통된 한 직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봤더니 교선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3개. 예, 3개가 나와 있어요. 예, 교선이 L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교선이 3개가 있구나. 그래, 교선 L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지. 뭐 이렇게 3개의 교선을 선생님이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이라는 교선은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 사이의 교선이에요. 그리고 M이라는 평면은 베타와 감마라는 평면 사이의 교선입니다. N이라는 요 평면은 감마와 알파라는 두 평면 사이의 교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교선을 가지고요. 평면을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 우선 여기에 보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지. 맞아요? 알파 위에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면 위에 요 두 개의 선이 가 있겠구나 라고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베타, 베타 보이십니까? 둘 다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선 두 개는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마, 감마 있네요. 요 선 두 개는 감마라는 바로 요 평면상에 놓여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려놓고 보니까 평면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답은 7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요. 교선을 그려놓고 뭐와 뭐의 교선인지 보고 쭉쭉쭉 선을 연결해서 그리면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 그림 그려놓으세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차분히 그리십시오. 됐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직선들과 평면들이 이루는 각에 관한 기본 이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다요. 1번.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보통 크기가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의 각을 말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쪽의 각을 말한다. 1.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하므로 맞죠? 한 평면 결정하죠? 그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결정할 수 있다. 2.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예요. 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지금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땡땡. 한 직선 또는 두 직선을 평행 이동하여 한 평면을 결정하게 한 후 그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결정할 수 있다. 한 직선 또는 두 직선을 평행 이동하여 한 평면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L과 M 사이에 각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L을 선생님이 평행 이동해서 얘하고 만나게 해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평행 이동해서 얘하고 만나게 해버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버리겠네? 네. 이때 얘를 L-라고 평행한 녀석을 L-라고 하면 이때 M과 L 사이의 거리는 M과 L- 사이의 각인 세타와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땐 우선 한 평면부터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요. 되겠습니까? 한 평면을 결정한 다음에 각을 논할 수 있다. 됐죠? 자, 아래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요거는 직선과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요런 상태. 여기 직선 보이고 요게 평면 보일 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땡땡. 자,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만 각의 크기를 논한다. 맞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게 뭐가 있었어? 한 점, 평행, 포함. 그치? 평행할 때 각도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포함될 때 각도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만 각의 크기를 논한다.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 A, 임의의 점 A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하면 각 AOB 이렇게 쓰시죠? 각 AOB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 한다요.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선 L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요 평면 쪽에 수선의 발을 슉 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B라고 한다면 이때 각 AOB라는 요 사이각이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말을 줄여서 이면각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이면 두 개의 면이야. 그치? 이면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예요. 자, 이면각 정리하겠습니다.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지는 도형.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예. 직선 L을 요게 보이죠? 요 직선 L을 공유하는 요 평면과 요 평면으로 두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요런 도형의 상태를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자, 반평면 부르겠습니다. 평면 위에 한 직선은 그 평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각각의 부분을 반평면이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칠판에 평면이 있을 때 선생님이 한 직선을 그어버려. 그럼 이 직선에 의해서 이 평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지. 이때 요 평면을 반평면, 요 평면도 반평면이라고 부른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지금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다요. 자, 이면각의 크기, 즉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면각의 변 L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해요. 자, 한 점 O를 보게 되면 솔직히 L 위에 한 점이니까 점 O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지 나도 모르지? 그냥 어떤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 OB를 두 반평면 알파, 베타 위에 각각 그을 때, 자, 얘를 마치 종이가 접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이 펼쳐 놓으면 요 L에 수직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선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요렇게 요렇게 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으로 가는 상태가. 여기에 그려도 요렇게, 요렇게 이제 선이 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수직이야. 즉, 얘가 수직이란 얘기는 요 L에 대해서 요 각의 크기도 수직이고, 요 L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요 각의 크기도 수직이란 얘기입니다. 요 각의 크기도 수직, 요 각의 크기도 수직인 이와 같은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이때 각 AO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생겨나는 각 세타인데 이 세타각은 항상 어떠하다? O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아. 우리는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4개의 이면각이 생기는데 왜? 이쪽에도 생기지만 여기도 평면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생기지. 둘 중에 작은 각을 우리는 보통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A,
여기에 B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L은 우리가 이명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명각의 변.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이명각의 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의 상태, 면과 면이 이런 식으로 각을 이루면서 한 직선을 만나는 이런 상태를 이명각이라고 하고 얘를 각각 이명